자, 학원경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2 기초 개념에서 프레셔, 압력하고 마노미터 이퀘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셔와 하이드로스태틱 헤드, 프레셔, 압력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고, 하이드로스태틱 헤드라고, 어, 이거는 별로 못 들어본 용어일 거예요. 우리가 압력을 나타낼 때 압력이 쌓여진, 이게 압력이라는 정의가 어떤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거기에 쌓여진 압력을 헤드라고 많이 표현해. 하이드로스태틱 헤드라 그러면 하이드로가 물을 나타내는 거고, 스태틱은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지. 거기에 헤드. 그러니까 이게 정수도라고 표현하는데 한국어가 더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프레셔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래서 단위 면적 어떤 1m 바이 1m에 작용하는 힘 1N이 있을 때 이거를 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게 파스칼이야. 압력이야. 그래서 SI 단위에서는 파스칼, 1m 바이 1m에 1m 바이 1m에 1N의 힘이 작용을 하면 1파스칼이고, 보통은 킬로파스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아메리칸 엔지니어링 시스템에서는 파운드 포스 퍼 피트 제곱으로 많이 씁니다. 파운드 포스 퍼 피트 제곱. 파운드 포스는 뉴턴처럼 아메리칸 엔지니어링 시스템에서 힘을 나타내는 유닛이고, 우리가 피트 제곱은 길이의 제곱이니까 면적의 유닛이죠. 그리고 이 뉴턴 퍼 미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뉴턴의 정의는 알죠? 물리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뉴턴은 1kg의 매스를 가진 애들을 1m per sec 제곱으로 가속시키는데 필요한 힘이야,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1kg의 어떤 물체 혹은 물이든 무슨 비닐봉투라든지 혹은 물이 1리터든 생수병을 1m per sec 제곱으로 가속시키는데 필요한 힘이 1N이고, 이러한 1N의 힘으로 1m 바이 1m로 누를 때 이게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그리고 1줄은 1N의 힘으로 1m를 움직일 때 뉴턴 곱하기 미터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줄에 1초에 1줄이 작용을 하면 이게 와트지. 동력. 그래서 1N은 1kg per 1kg 물체를 1m per sec 제곱으로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힘. 그리고 파스칼은 단위 1m 제곱의 면적에 1N으로 힘을 작용할 때 그때 압력. 그리고 1줄은 1N의 힘으로 1m를 끌 때 그때 에너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단위 초당 1줄의 에너지가 소요될 때 그때를 와트라 그러죠. 이거는 여러분들 단위 환산할 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압력에 대해서 단위 환산 내용을 좀 보면, 압력에 대해서 컨버전 팩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 일상적으로 기압 1기압을 1atm으로 쓰죠. 그럼 1atm은 몇 바인가? 거의 1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1.013바입니다. 그리고 킬로파스칼로 나면 1atm은 101.3킬로파스칼. 그리고 1atm은 760토르. 우리가 수은주로 이 수은 기둥 이걸 했을 때 760mm로 올라가. 이게 이제 토르라 그러고, 760mm Hg, 760 토르,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밀리미터를 인치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29.92인치가 돼요. 그리고 PSI,
파운드 포스 퍼 스퀘어 인치, 단위 인치당 몇 파운드 포스가 작용하느냐. 그러면 아까 파스칼은 1m 바이 1m 그랬지. PSI는 정의가 뭐냐면 여기 1인치 여기에 파운드 포스. 그래서 이걸 1ATU로 나타내면 14.7 혹은 14.69 PSI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ATM이 1.013bar, 그 다음에 101.3kPa, 760토르, 760mm HG, 29.92인치 HG, 그리고 14.69 PSI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고, 물기둥으로 했을 때는 407인치 혹은 33.94피트라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뭐 알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킬로파스칼, 토르, 밀리미터 HG, 인치 HG, PSI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림 2.3을 한번 볼게요. 어떠한 그 둥근 이 관 혹은 물병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에 이제 그 수온이 이만큼 차여 있어요. 수온이 이만큼 차여 있어. 그러면 수온이 이 높이 H만큼 이 차여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나중에 물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바닥, 내가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이 푸른색 바닥이 이 받는 힘이라는 거는 머큐리에 의한 머큐리 무게만큼의 머큐리가 쌓여진 그 양만큼의 압력하고 대기압을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머큐리 컬럼에 이게 머큐리 컬럼이고, 머큐리 컬럼에 바닥에 작용하는 압력이라는 거는 결국 머큐리에 의해서 작용되는 압력하고, 그 다음에 그 머큐리 위에 그 수은 기둥 위에 대기압이 작용하는 그 압력의 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여기 수은이 담겨져 있는 이 통 컬럼이라 그러면 컬럼 바깥에도 대기압은 작용을 하죠. 이 대기압은. 그죠? 그러면 이쪽에 이 수은 기둥 밖에 있는 이 면적에서는 대기압만 작용을 해. 근데 수은 기둥이 있는 이 면적에서는 이 머큐리에 의해서 누르는 힘하고 이 대기압하고 같이 작용을 해. 그래서 수온 기둥의 바닥에 작용하는 압력이라는 것은 수온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력 그리고 대기압의 합이다. 이걸 수식으로 좀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닥에 작용하는 수온 기둥의 바닥에 작용하는 스태틱한 머큐리 말이 계속 꼬이네요. 여기 수온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때 수온 기둥 바닥에 작용하는 프레셔라는 것은 결국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인데, 그죠? 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의 수온에 의해서 단위 면적당 수온에 의해서 눌리는 중력, 그죠? 그리고 P0라는 거는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면적 A라고 하고, 여기 A에 작용하는, 압력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압하고 수온의 무게에 의해서 작용하는 중력, 그죠? 이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텀을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수온이 채워진 높이 h만큼을 다 곱해봐. h. 그러면 분모는 뭐가 돼? 면적 곱하기 h니까 부피가 되지. 면적 곱하기, 다시 좀 이걸 지울게요. 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부피가 되고, 그러니까 수온의 부피가 되는 거지. 여기는 mgh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여기서 이걸 식을 한 번 더 쉽게 쓰게 하려고 이 V분의 M,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이 뭐야? 밀도지, 밀도. 밀도. 밀도를 로우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로우 GH가 되는 거지. 그리고 대기압 P0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면적 A의 수온 기둥의 밑바닥에 작용하는 압력이라는 거는 로우 GH 플러스 P0, 그러니까 P0는 대기압이고 그 다음에 수온의 density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근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 로우라는 거는 순수 물질에 대해서 density라는 거는 고유 성질이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기둥이 있을 때 그 성분이 뭔지 알고 높이만 알면 그 바닥에 작용하는 압력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로우 GH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P라는 거는 아까 여기 있는 P는 이 P는 플로이드,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온이죠. 수온 컬럼에 바닥에 작용하는 힘, 작용하는 압력, 그리고 F는 포스, A는 면적, 그리고 이게 오타네요. 로우입니다. 로우, 로우, 이 로우. 로우는 플로이드의 density, G는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H는 수온, 플로이드의 컬럼, 그리고 P0는 플로이드 컬럼의 위쪽에 작용하는 압력,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기압인 거죠. 자,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단위 면적이 1제곱cm이고 높이가 50cm, 그리고 density가 수온의 density가 13.55g per cm 3승이라 그래요. 이때 그 압력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P는 A분의 F 플러스 P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A분의 F는 우선 그림부터 좀 그려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둥에 그림부터 좀 그려가지고 설명합시다. 여기 1cm, 여기 1cm, 그리고 높이가 이렇게 여기에 수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높이가 50cm야. 그러면 그때 이 바닥, 빨간색으로 표현할까? 이 바닥에 작용하는 압력을 구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처음에 이 수온 위쪽 부분에 작용하는 압력 P0가 있을 거고, 수온에 의해서 눌러지는 이 A분의 F가 있겠죠. A분의 F. 그러면 F를 먼저 구해 볼게요. F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A는 알잖아. F는 mg지, mg고 여기에 이제 m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density는 V분의 m이니까 m을 rho V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m 대신 rho V 쓰고, 그리고 이 V는 다시 부피는 면적, 여기 A 곱하기 H가 되니까 rho AHG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rho 알고 있죠. 면적 A 알고 있죠. H 여기 알고 있고 중력 가속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봅니다.
우선 로 13.5g per 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중력가속도 G는 989.8m per second 제곱이니까 980cm per second 제곱. 그리고 H 50cm, 그리고 A는 1제곱미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뉴턴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램을, 여기 그램을 킬로그램을 바꿔야 돼요. 1kg은 1000m.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없어지고 남은 거는 센티미터 하나인데 100cm는 1m,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센티미터 없어지고 그램 없어지고, 그 다음에 1뉴턴이라는 거는 1kg을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가속시키는데 필요한 힘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세크 제곱 없어지고, 여기에 킬로그램 없어지고, 미터 없어져서 이걸 쭉 계산합니다. 이걸 쭉 계산을 하면 6.64 뉴턴이 나와요. 그러면 6.64 뉴턴이 나오니까 힘을 구했죠. 그러면 면적을 다시 구해 볼게요. 1제곱센티미터당 6.64가 작용을 하고, 이걸 센티미터를 미터 제곱으로 바꿔요. 100cm는 1m의 제곱 이렇게 하고, 그리고 1파스칼은 1m 제곱 대 가해지는 1뉴턴의 힘이죠. 그리고 1000파스칼은 1kPa, 거기에 B0. 그러면 결국 이걸 쭉 계산하면 센티미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미터 제곱 없어지고, 뉴턴 없어지고, 파스칼 없어지고, 그럼 단위가 킬로파스칼로 나오죠. 그래서 66.4kPa 플러스 B0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압력을 나타낼 때 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특히나 리퀴드 컬럼을 리퀴드의 헤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은주 컬럼이 있으면, 수은의 컬럼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압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인디케이션이고, 이거를 헤드라 그러는데 헤드 오브 머큐리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은 리퀴드 컬럼의 높이를 이용을 해서, 결국 리퀴드 컬럼의 그 높이가 압력을 나타내는 인디케이션이고, 이걸 헤드라 그래요. 근데 꼭 리퀴드만 아니고 가스에서도 써요. 예를 들어서 크로마토그래피 툴 중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젝션을 하는, 주입을 하는, 거기에 이제 압력이 걸려요. 그거를 컬럼 헤드 프레셔라고 그러거든요. 컬럼의 헤드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꼭 리퀴드만 아니다. 리퀴드의 기둥만 헤드라고 부르지 않고, 가스의 가스가 있는 그 컬럼의 높이도 헤드라고 부릅니다. 자, 프레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압력 같은 경우는 absolute value하고 relative value가 있어요. 그러니까 absolute scale, relative scale이 있는데, 절대 압력하고 상대 압력 이렇게 표현이 돼요. 대기압 압력은 우리가 바로미터 압력이라고 하는데, 바로미터가 뭐냐면 여기 머큐리 바로미터가 있는데, 이 접시에 수온을 채워 놓고 진공을 시킨 이 진공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 우선은 이 접시에 수온을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린더를 하나 놔두고 수온이 못 올라오게 처음에 막아요. 처음에 막아. 그리고 나서 펌프로, 진공 펌프로 막 뽑으면 진공이 되겠죠. 진공. 거기에 이제 이 밸브를 싹 열면 이 누르는 압력만큼 쭉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게 그 높이가 얼마냐? 수온주의 높이가 이고, 그게 일반적으로 1기압일 때 760mm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제가 좀 급하게 설명하느라 설명 못한 것 같은데, 우선 바로미터라는 게 뭐냐면 대기압을 나타낼 수 있는, 대기압의 압력을 나타내는 어떠한 그 기준인 거고, 어, 수온이 있는 접시에 여러분들 메서 실린더처럼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기 밸브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 밸브를 잠궈 놓고 뒤집어 놔요. 그러면 여기 안에 어떤 우리가 원래 있던 가스가 차 있겠지. 이거를 백큐 펌프로 뽑으면 어떻게 돼? 얘가 쭉 뽑혀서 백큐 상태가 되겠죠. 진공 상태. 진공 상태 되고 나서 이 밸브를 싹 열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 대기압 만큼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이게 이제 그 수온주 높아가는 수온, 수온주 높이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고, 이 바로미터가 뭐냐? 결국 이 대기압을 누르는 압력을 나타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대기압은 바로미터 프레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하공약론에서 바로미터 프레셔다 그러면 대기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완벽한 백큐, 그 백큐 같은 경우는 앱솔루트 제로 밸류야. 우리 압력은 있잖아. 압력은 마이너스 압력이라는 게 없어요. 1기압 기준으로 해서 1기압보다 낮으면 백큐이라 그러고 1기압보다 높으면 가압이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마이너스 1기압 이런 거 안 들어봤죠? 마이너스 2기압 이런 거 안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0.1기압, 뭐 0.5기압, 0.01기압 이런 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가스가 그 가스가 이 양이 줄어들어가고 압력이 줄어든 거는 뭐냐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1atm이라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1atm이라고 압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줄어들어서 0에 가까운 값이 갔을 때 우리가 진공이라 그러고 압력이 높아져서 1atm, 2atm 이렇게 되는 거를 가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은 마이너스 값이 없어요. 그래서 컴플리트 베큐움이라는 거는 제로 프레셔야. 제로 프레셔. 그리고 베큐움 프레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절대압부터 설명을 할까? 절대압 같은 경우는 게이지 압력 플러스 대기압이야. 그럼 대기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미터라 그랬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가스 실린더에 혹시 관심 있으면 저희 실험실에 오면 가스 실린더가 많아요. 가스 실린더 있으면 이게 가스 레귤레이터라 그러는데 그 레귤레이터를 보면 숫자가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게이지 압이에요. 실제 여기 1atm 되어 있는데 1atm 지시하고 있을 때 이게 1atm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가스의 절대압은 이 게이지 압력 플러스 대기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기압이 1기압이니까 그리고 게이지 압력이 1이니까 이 가스의 앱솔루트 프레셔는 몇 기압이지? 네, 2기압이죠, 2기압. 그래서 좀 지우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앱솔루트 프레셔 같은 경우는 가압된 조건 같은 경우는 게이지 압력 플러스 대기압 혹은 바로미터 압력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대기압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이지 압력 같은 경우는 PSIG로 써요. 이 G. 그래서 게이지 압이라는 거지. 이거는 이제 그리고 절대압은 PSIA 앱솔루트라고 그러는데 PSI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운드 포스 퍼 스퀘어 인치 그러니까 압력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여기에 A를 붙이거나 G를 붙이면
대기압이냐 절대압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압은 게이지 압력 더하기 그 대기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앱솔루트 프레셔는 게이지 프레셔 플러스 앱솔루트 프레셔 이렇게 되고, 베큐um 프레셔는 뭐냐면, 베큐um 프레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베큐um은 1기압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1기압에서 0에 가까운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기압에서 게이지 압, 그러니까 베큐um 프레셔 게이지에 베큐um 프레셔 게이지에 압력이 빼진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 P absolute P atmosphere 마이너스 P vacuum.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가압 조건일 때 절대압은 P absolute value는 여기 있는 것처럼 P atmosphere 플러스 P 게이지, 그리고 백큐um 조건, 진공 조건이면 어떻게 한다고? 이때 P absolute 조건은 TATM atmosphere 빼기 P 백큐um인데, 이게 게이지에서 나타내는 백큐um.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편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가압이든 진공이든 절대압인 거고, 대기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기압 알고 있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압 조건에서 그 게이지, 그러니까 레귤레이터에 달려 있는 게이지든 어떤 게이지든 압력계에서 나타낸 가압 쪽에서는 압력계에 나타낸 그 게이지 값에 대기압 더하면 가압 조건 실제 앱솔루트 값이 나오는 거고, 진공 상태에서는 대기압에다가 진공 게이지 값을 빼면 그 앱솔루트 프레셔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압력을 얘기할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대기압하고 애트모스피어 프레셔하고 스탠다드 프레셔예요. 스탠다드 애트모스피어 프레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기압하고 표준 대기압, 그거 두 개념을 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기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 설악산에서 대기압하고 인천 대기압하고 다르지. 왜냐하면 설악산은 고도가 높고 인천은 바닷가니까 대기압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스탠다드 애트모스피어 프레셔, 그러니까 표준 대기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1기압 760mm Hg, 0도씨에서 1기압 760mm Hg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컨디션 조건인 거지. 근데 대기압은 장소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이거는 바로미터로 측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면 스탠다드 애트모스피어 프레셔는 그냥 이 줄처럼 그 760mm Hg 1atm 101.3kPa 정해져 있지만, 실제 1번 뭐 압력이 높은 곳, 그 다음에 2번 압력이 낮은 곳, 뭐 3번 스탠다드 애트모스피어 프레셔 하고 비슷한데, 4번 5번 이런 데 다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압력이 스탠다드 애트모스피어 프레셔보다 다릅니다. 그리고 위치나 뭐 조건에 따라서 대기압이 달라, 바로미터 압력이 다르다고. 그래서 스탠다드가 붙느냐 스탠다드가 안 붙은 애트모스피어 프레셔냐, 이게 다릅니다. 자, 그림 2.6을 보면 이제 U자간으로 어떤 유체가, 보통은 수온이에요. 수온 유체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압력 용기 M2가 달린 용기가 있는데, 이렇게 수온이 높낮이가 차이가 나고, 이걸로 압력을 잴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를 마노미터라 그래요. 그리고 상대압이나 절대압을 측정할 때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마노미터의 형태나 그 다음에 무엇을 잴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끝단이 에어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기압에 오픈되어 있는 거를 오픈엔디드 마노미터라 그러고, 여기에 그 베큐um 상태고 그 오픈되어 있지 않는 이거를 이제 그 크로스 엔드 마노미터, 베큐um 마노미터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절대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픈 엔디드 마노미터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딱 그림을 보고 이게 딱 어느 정도 감이 와야 돼. 여기 보면 알겠지만 N2 탱크에 이렇게 U자간이 연결돼 있고 에어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지금 N2 쪽에 연결된 게 여기 수온이니까 수온의 높이가 에어 쪽에 연결된 게 더 높아. 얼마만큼 높느냐? 11인치만큼 높아. 그러면 이 N2의 압력이 에어보다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크는 거지. 에어보다 크니까 N2의 압력이 에어보다 크니까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게 밀려서 수온의 높이가 높아진 거잖아. 그지? 여기는 에어에서는 일기압이 대기압이 작용을 하는데 이 N2의 압력이 일기압보다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큰 게 11인치 수은주만큼 크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오픈엔디드 마노미터에서는 1 ATM도 이 수은주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그 대기압이 반영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 오픈엔디드 그 마노미터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대기압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절대압이라기보다는 상대압, 그러니까 상대압도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게이지 압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로스 그 마노미터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오픈엔디드 그 오픈엔디드 마노미터에서 밸브를 하나 달아놔. 밸브를 하나 달고 밸브를 두 개를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잠그고 여기를 잠그고 하나를 잠그고 그 다음에 수온을 싹 버리고 버리고 그 다음에 백큐um을 쫙 뽑아. 그러면 여기 상태가 백큐um이 되겠죠. 백큐um이 되겠죠. 백큐um이 된 상태에서 다시 밸브를 잠궈.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밸브를 엽니다. 그러면 끝단이 끝단이 이렇게 백큐um 상태가 되고 N2가 이렇게 N2 가스가 수온을 미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 N2는 여기에 백큐um 상태니까 어떠한 대기압 영향도 안 받기 때문에 이 수온주의 높이만큼이 이 N2의 절대압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엔디드 마노미터의 끝단을 커팅하고 백큐um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이 N2의 절대압을 잴 수 있는 PN2의 어떻게 보면 PN2의 절대압을 측정할 수 있는, 얘는 오픈엔디드는 1ATM의 대기압이 고려되기 때문에 상대압, 상대압이라기보다는 게이지압이라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게이지 압력, 이걸 잴 수 있는 시스템이죠. 자, 예제 하나를 풀어봅시다. 이 CO2 탱크 안에 압력 게이지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때 압력 게이지가 나타내는
그 CO2 탱크에 연결된 압력 게이지가 51 psi래요. 그리고 바로미터 압력은 28 ETHG. 그러면 이 탱크에, 이 CO2 탱크에 절대압 PSIA는 얼마인가, 이걸 구하러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로미터 압력 같은 경우는 대기압이라고 그랬죠. 대기압. 그러면 28인치 HG니까 실제 PSIA로 나타내야 되니까 14.7 PSI 1기압은 29.92인치 HG. 그러니까 실제 1기압보다 약간 낮은 값이지. 그러면 좀 고도가 높은가 봐. 이걸 계산을 하면 13.76 PSIA야. 그러면 여기 게이지에서 50이라고 그랬으니까 절대압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미터 압력 13.76 더하기 게이지 압력 51에서 64.76 psi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생쥐 같은 스몰 애니멀들은 압력이 공기압이 대기압이 20kPa 이하로 낮아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뭘 테스트를 했냐면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이 지들이 어떤 탱크 안에 있고, 그리고 수온주로 높이를 쟀더니 여기에 수온주 높이가 이제 64.5 cm HG가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바로미터는 100kPa이래. 그러면 이때 이 생쥐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큐ම් 프레셔에서, 백큐ම් 조건에서 압솔루트 프레셔는 대기압 빼기 백큐ම් 프레셔죠. 백큐ම් 게이지 프레셔죠. 어떻게 보면 이 64.5 cm HG가 백큐ම් 게이지 프레셔를 나타내는 값이고, 대기압 같은 경우는 바로미터 압력이죠. 그때 바로미터 압력이 이제 100kPa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수온주가 이쪽으로 더 올라가 있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압력이 작용하는 거는 여기와 이렇게 있을 때 이 대기압이 이쪽에 작용하는 압력보다 이 A의 대기압이 B의 탱크에 작용한 압력보다 A가 압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압력이 더 커야 이게 쑥 밀려 가지고 이 수온주가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그렇다고 하면 잠깐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이 이 생쥐가 있는 지역이 부분이 백큐움이지, 백큐움. 그리고 백큐움 상태일 때 절대압은 대기압 빼기 백큐움 압력이다.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바로미터 압력 100kPa, 이게 대기압이지. 그리고 얼마만큼 차이 난다? 지금 이만큼 차이 나는 거죠. 64.5 cm HG. 이거를 이제 1기압은 101.3kPa이고, 그리고 수온주로 높이로 하면 760mm HG인데, mm를 cm로 바꾸면 76cm HG지. 이거 계산을 하면 14kPa이 된대요. 그럼 14kPa는 20kPa보다 더 낮으니까 생쥐가 살기 힘들겠죠.